지금부터 2021년 광물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인산말의 개발지원처 박명재 처장, 현대화개발사업 갱도현대화굴진사업의 지원기획팀 김충렬 팀장, 스마트마이닝 사업의 동반성장팀 장승혁 팀장, 정밀조사사업 탐광시추사업의 탐사1팀 허준 팀장, 광산안전시설사업 광물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안전기획팀 김영석 팀장, 국내 융자사업의 융자지원팀 박상준 팀장,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동반성장팀 장승혁 팀장,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발지원처 박명재 처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광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광물자원공사 박명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광산의 안전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인사말을 대신하여 지난 2020년에 있었던 몇 가지 사항과 올해 주요 계획을 중심으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렇잖아도 어려운 광산 여건에 더해 코로나 확산까지 겹쳐 더욱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산업부와 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방안을 3월에 수립하여 상반기에 집중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광산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2차례에 걸쳐 0.54%포인트 인하하였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41개 광산에 204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55개 광산 155억 원의 상한유예를 결정하였으며, 탐광시추 등 각종 국고보조 사업의 현금급 및 기성고 지급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개 제철사와의 협의체 출범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원광산의 65%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 증가 또는 유지하여 타산업에 비해 코로나 피해를 잘 극복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광산 지원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조사업, 광산평가 및 융자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였고, 갱도 대형화에 따라 굴진 지원 단면적을 최대 25평방미터에서 48평방미터로 2배 가까이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36% 인상하였습니다. 갱도 굴진 사업은 매작년 조사 실적이 없는 광산도 지원 가능하게 하였고, 광산평가 및 융자는 신규 초기개발 광산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광물 이외의 부산물 판매량 인정 규모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광물 외에도 정부나 공사가 정하는 광물에 대해서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전략적 탐사 지원을 통해 광산의 광량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온라인 광산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체감형 가상현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위험성 평가 및 광산 안전 진단을 사업화하고 구호용 고속 굴착 장비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2021년에는 지난해보다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원산업자금 융자 최소 800억, 굴진 융자 60억, 국고보조금 153억 원 등 총 1,013억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오니 조기 사업 착수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일반강 육성 국고보조금은 2019년 119억 원에서 올해는 153억 원으로 2년 만에 30% 증가되었고, 스마트마이닝 국고보조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각종 지원 사업에서 그린뉴딜과 관련한 친환경 시설 및 장비를 우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지속에 따른 체감형 가상현실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코로나 피해 장기화 및 확대 시 단기성 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최할 예정이었던 광업인의 날 제정 및 선포식은 코로나 사태로 함성 한마당 행사의 규모 및 참석 인원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올해로 연기하여 11월 4일에 광업인 날 선포식 및 광업 청년 기업인 사례 발표, 광산안정 박람회, 장비 전시회 및 취업 박람회 등 모든 광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축제회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CEO 협의회, 광산소장 협의회도 더욱 의미있고 발전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광업계의 리딩그룹과 같이 고민하겠으며, 국고보조 및 융자, 안전 등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통합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만 조만간 마무리되어 올해는 공사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원산업계의 많은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내내 안전하고 즐거운 광산 현장이 되길 바라며 광업인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충열 지원계획 팀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일반 광업 육성 예산이 전년 대비 6억 6,2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총 152억 6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일회성 사업 예산 제외할 경우에 약 22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마이닝 사업에 14억 4천만 원이 신설되었고, 정액 사업으로 현대화 개발에 2억 5천만 원, 광산 안전 시설에 4억 9천만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고보조 서류 간소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서 신청 서류에 공동 서류, 개별 서류, 선택 서류로 구분을 해서 공통 서류는 연 1회 제출받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공통 서류에는 광업업무,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3개년 재무제표가 포함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양식을 통일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광업 지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 양식으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였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따라서 선택적 동의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안전사고 예방조치 관련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보호 대상자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물공사도 안전보건 경영지침을 신설을 해서 산업재해 없는 무사히 일터를 구현하고 근로자의 위험성 감소를 목적으로 방침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물공사 지원사업 안전수칙에서는 우리 공사 직원의 지원사업 현장 방문 시 발발시간 입갱 금지, 낙방 북락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서 검수 시행 등 광산의 협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지원사업 검수 과정에서 예고 없는 발파로 부상자가 발생을 하거나 낙석으로 인해서 안전 위협을 받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조치 협조 사항으로 광산에서는 광산별 안전 규정을 준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사 직원 입경 시 광산 소장님이나 부소장님 1인과 안전관리 책임자 등 광산 측에서 2명 동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광산의 발파 유무 시간 위치 등을 공사 직원에게 공유하고 입경 전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내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공사 직원에게 인지시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광업 육성 지원 사업 현대화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화 개발 사업의 사업 개요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객내 개발을 유도하고 객내 개발에 따른 생산 원가 상승을 절감하기 위해 현대화 시설 장비 지원을 통해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대상 강정으로 석유, 석탄을 제외한 법정 광물, 광업건자 또는 조광건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조율은 현대화 개발 장비는 구입비의 40% 이내, 객내 설비 전환과 부가가치 객내 설비 전환 시설은 구입비의 40% 이내, 부가가치 향상 시설은 구입비의 60%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개발 장비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광산은 신청 직접 연도 객내 실적 있는 광산, 신규 광산을 대상으로 하며 개발 광산으로 채광, 적재 운반의 대형화, 효율화를 추진 중인 광업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향상인과 객내 설비 전환 시설은 객외 파분대 설비 등을 객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 및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제외 광산으로는 신청 장비 부적합한 광산, 국고보조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을 위반한 광산, 국고보조 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 후 사업 포기한 광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원 장비로는 지원율 40%로 지원되는 현대화 개발 장비는 천공 장비, 화약 장전 장비, 적재 장비, 운반 장비, 수경용 설비 등이 있으며 지원율 40%로 지원되는 객내 전환 시설에는 파분세 및 분급 시설, 운반 시설, 성과 재련 시설 등이 있습니다. 지원율 60%로 지원되는 부가가치 향상 시설에는 분쇄 및 분급 시설, 정제 시설, 물성 개질 시설, 온실가스 저감 장치, 품질 분석 시설, 디지털 장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21년도에 신설된 국고보조 사업인 스마트 마이닝과 연계하여 신청한 장비 및 디지털 장비는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개발 사업의 추진 실적입니다.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753억 원 객내 현대화 시설 및 국고보조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비별 지원 내역으로는 현대화 장비 시설은 총 619점을 지원하였고 이로 인해 인당 생산성은 91년 9.8톤에서 19년 43.5톤으로 약 4.4배 향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효과로 광물 생산 및 산림 훼손 방지 등 총 투자 효과가 약 7조 원 이상 향상이 되었습니다. 21년도 현대화 개발 사업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사업 예산은 28억 300만 원입니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21년 1월 31일까지로 지금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현대화 개발 사업의 평가 항목별 득점을 기초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향은 현대화 장비 부가가치 시설 객내 설비 전환은 보조율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현대화 개발 장비류 중 국산 외산 장비를 구분해서 국산 장비는 사정 단가의 5%를 추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시설 및 객내 전환 시설 지원은 주요 핵심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개발 사업 지원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장비 전환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장비 보유 우대 배점을 신설을 하였고 배점은 10점입니다. 친환경 장비는 정미식 장비로 전보 드릴 등이 있으며 2차 전지 장비로 배터리식 광산 개발 장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스마트 마이닝 1순위로 스마트 마이닝 연계 신청한 장비, 디지털 장비는 우선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순위로 광산 개발용 특수 장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용인원 평가 기준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광산 현실을 반영을 해서 고용인원을 100점을 축소하였습니다.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였고 청년 고용 배점도 10점에서 5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청년 고용 평가 구간은 현실화해서 11명에서 5명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갱도 현대화 굴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금속광산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입니다. 대상 광종은 광업법 제3조 요약 법정 광물 중 금속광이고 보조율은 굴진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선정 기준은 경종별 기준 거리 및 지원 필요성 등 평가 항목별 득점을 기초로 국고보조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 개요로 그 사업 절차는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 공사 직원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시추 자료 인적 갱도 현장 조사를 통한 광채 발달 상태를 확인을 하고 신규 광채 확보를 위한 굴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결정되고 광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검수 과정을 거쳐서 광채 발달 양상을 파악하고 시료 채취 및 찬연도 개발 계획을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19년도 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입니다. 추진 실적은 60년도에 코맵 기금을 조성을 해서 67년도부터 경도 불진 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67년부터 09년까지는 금속, 비금속, 석탄을 대상으로 국고보조 기금에 의한 성공불 융자 조건으로 지원을 하였고 09년 5월 광물자원 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0년도부터 금속은 국고보조, 비금속은 기금에 의한 저금리 일반 융자로 변경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사업 물량은 총 750m를 지원을 하였고 예산은 2억 9,600만 원입니다. 추진 효과는 2000년도부터 2020년 동안 총 21,960m를 시공을 해서 금속 광량 400만 톤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21년도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1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고 사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억 9,600만 원입니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21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 신청 갱도를 대상으로 해서 갱년별 기준거리에 부합하는 갱도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 갱도를 대상으로 8가지 평가 항목별 득점을 기초로 국고보조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갱도 현대화 불진의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자원관련대학 광산 현장 실습 지원 가점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자원관련대학 현장 실습 가점으로는 21명 이상 현장 실습을 한 광산에 대해서는 3점 가점을 부여를 하고 있으며 21명에서 20명까지 교육한 광산에 대해서는 가점 2점, 1명에서 10명까지는 가점 1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방선장팀 장승혁입니다. 제3장 스마트 마이닝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스마트 마이닝 신규 국고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지원 내용, 지원 시설 및 장비 순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대상 광종은 석유 및 석탄을 제외한 법정 광물, 광업권자 또는 조강권자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 직전 연도 6개월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가행 광산 또는 신규 광산입니다. 신규 광산은 갱내 개발 광산으로 불진 실적이 100m 이상 광산 또는 노천 광산으로 채광장 개설이 완료된 광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14억 4천만 원입니다. 보조율은 장비 구입 및 시설 구축비의 40% 이내입니다. 단, 채광, 적재, 운반 및 관리 분야 무인 시스템 구축 및 추진 중으로 광산 또는 세부적인 시스템 구축 및 장비 구매 계획이 있는 광산, 비용 절감 및 효율적 도입을 위해 무인 자동화 관련 시스템 구축 광산 또는 무인화 장비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장비 보유 광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제외 광산은 타 국고보조와 같이 신청 장비 및 시설 부적합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 관리 요령을 위반한 광산, 국고보조 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 후 사업 포기 시 다음 연도 1년간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지원 시설 및 장비입니다. 지원 시설 및 장비는 무인 운반 적재로 무인 트럭, 무인 원격 LHD 및 로우더입니다. 통신시설, 무인 운반 전용 갱도, 자동화 구성 설비, 자동화 키트, 원격 제어 시뮬레이터 등 무인 장비 구동에 필요한 장비 시설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파쇄 성광 제어입니다. 스마트 컨베어 시스템으로 컨베어 전용 갱도, 컨베어 벨트,
스마트 모듈 등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장비, 시설입니다. 단, 갱도 구축 지원 상한액은 2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원격 천공 장비입니다. 전보드릴, 장공 천공기 등 갱내외 제어 실에서 원격 조정으로 천공하는 장비로 기존 자동 천공 시스템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음은 파쇄 성광 제어입니다. RCT 기반의 파분쇄 성광 소속로 관리 시스템으로 센서 및 모니터링 기술 활용한 원격 자동화 파쇄 성광 관리 시스템입니다. 환경 관리는 스마트 통기 시스템 등으로 센서를 활용한 자동 통기질 모니터링 및 통기팬 제어 관리 시스템입니다. 관리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발주 출하 등 자동 관리 시스템으로 재고 관리, 생성 공정, 모니터링 및 발주 출하 등 원격 스마트 관리 시스템입니다. 단 스마트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 인프라 및 부속 장비도 주요 장비에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사업 계획입니다. 첫 번째, 사업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시범 도입으로 광업계 공통 니즈 및 투입 대비 단기 효율 향상이 가능한 A 모델을 우선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B 모델 및 C 모델을 도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A 모델은 무인 운반으로 무인 자동화를 위한 통신 및 무인 운반 전용 갱도 구축, 마인트럭 자동화 키트 및 원격 제어 시뮬레이터 도입입니다. B 모델은 스마트 컨베어로 통신 시설 및 컨베어 벨트 전용 갱도 구축, 갱내 컨베어 벨트 설치, 컨베어 개근 시스템, 온도 센서 등 스마트 모듈 설치입니다. 인버터 및 모니터링 카메라 설치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C 모델은 개별 분리 지원으로 광산별 필요 스마트 솔루션 도입 지원입니다. 원격 천공 장비, 파쇄, 성광 제어 시스템, 스마트 통기 시스템 등 광산 공정별 스마트 시스템 필요 분야에 개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A 모델 신청 광산의 종합 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후순위, B 모델, C 모델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기간입니다. 당해년도 내에 장비 및 시설 도입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단연도 추진 사업은 신청 시 전체 사업 기간 최대 3년 소요 예산 계획을 편성하고 당해년도 사업 선정 후 교부 신청 시 교부 결정 보조금 금액에 맞추어 예산 계획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시설 전용 갱도 구축, 무인 트럭 도입 및 시운전 등 장기 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도입 지원하여 진행 중인 사업을 우선 선정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업 기간 연장 사유 발생 시 선정위원회 승인을 득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미지급 사업은 차기 년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광산의 중도 포기 및 기간 연장 등을 대비하여 후보 광산을 선정할 것이고 불용 발생 시 불용 금액과 후보 결정 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범 도입 사업으로서 광산, 공사, 장비 공급업체 등 TF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계획 및 내용을 점검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선정 기준은 W 4가지와 평가 항목 1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원료 공급 능력은 가체 광량과 생산 규모이고, 두 번째, 성장성은 생산성, 매출액, 연평균 증감률, 신기술 및 특허 보유, 리더십과 전략입니다. 세 번째, 도입 효과는 통신시설 구축률, 광산 장비 활용률, 운반거리 정도, 환경 개선 효과, 광산 재해 저감 효과입니다. 네 번째, 안정성은 매출액 규모,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선정 기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원 절차입니다. 국고보존 신청 및 공고 및 접수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문,
국고보조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을 게시하고 접수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5일로 하며 국고보조 신청서, 국고보조 사업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 장비 및 시설 견적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검토 및 선정은 스마트 마이닝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광산의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기대 효과, 광산재해 발생 가능성 및 저감 기대 효과 항목을 반영하여 선정 기준에 맞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은 계약 완료 보고 및 국고보조 선지급급 지급입니다. 갱도 불진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선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고, 선지급금은 계약 금액의 50%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국고보조 장비 검수 및 보조금 지급은 국고보조 장비 및 시설이 광산에 있고 등록 또는 설치 후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겠습니다. 장비 및 시설 현장 검수 이후 국고보조 광산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사후 관리 및 효과 분석 실시는 사후 관리 조사 및 현지 조사를 통해 장비 및 시설 관리 시트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사후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94-64호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마이닝 도입 효과 분석을 통해 타 광산으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세부 지원 절차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사 지원자 탐사의 팀 허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내 일반관 국고보조 사업 중에서 탐사 지원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밀조사 사업과 탄광시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밀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원료 광물의 보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표 지질조사, 객내 지질조사, 지구 물리 탐사 등을 실시한 뒤에 최종적으로는 개발 가능한 매장량을 산출하는 종합탐사 사업입니다. 정밀조사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광물 자원의 보존 현황을 파악하기에 국가가 수혜자입니다. 따라서 과원권자 또는 조합권자의 신청을 통해 진행되는 다른 국고보조 사업과는 달리 본 사업은 수혜자인 국가가 과원권자로부터 신청이 아닌 추천을 받아 진행되며 과원권자 자부담이 없이 100%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정밀조사 사업은 크게 일반 정밀과 기획 정밀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 정밀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2차원 매장량 산출, 도면 및 보고서 작성으로 구성되며 1개년 사업입니다. 여기에 기획 정밀은 3차원 모델링을 통한 매장 산출이 추가되며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 정밀은 기존의 일반 정밀조사가 실시된 광구 중에서 탐사 및 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매장 산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진행됩니다. 2020년도에는 금속 6광구, 비금속 19광구 등 총 25광구에 대해 총 집행예산 8억 8,200만원이 투입되어 1억 9천만 톤의 신규 매장량이 확보되었습니다. 최초 정밀조사가 실시된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누적 실적은 총 888광구를 대상으로 191.7억 톤의 신규 매장량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 물량은 전년도와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선정 과정은 추천받은 광구를 대상으로 검토 기준 총점 중 100점이 7점 이상인 광구를 선정위원회에 상정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후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선정위원회는 공사위원 2명, 산업부 1명, 공사가 위촉하는 5명의 외부위원 총 8명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절차는 금년도 1월 11일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시면 1월 검토하여 1월 중으로 선정위원회에서 대상 광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광구 중에서 일부는 광물공사에서 직접 수행하고 일부는 외주 용역업체에서 수행하는데, 외주
업체의 선정은 2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며 11월에는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어 12월에는 광업권자에게 해당 보고서를 전달함으로써 본 사업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탐광시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질 광산 조사를 통해 부존이 예상되는 광체를 대상으로 시추 탐사를 하여 광체 부존, 지질 구조, 품위 및 광량 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광산 개발을 유도하는 탐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율은 개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시추 공사비의 70%, 중견 및 대기업의 경우에는 50% 이내로 차등 지원받습니다. 탐광시추는 광체 부존 상태에 맞게 시추 설계 및 시공하고 시공된 암초 시료를 채취 및 화학 분석하여 최종적으로는 품위 분석 결과와 종합하여 탐사 방향이 포함된 보고서 작성으로 진행됩니다. 최초 탄광시추가 실시된 1967년부터 2020년까지 약 2,800km가 시공되어 총 18.8억 톤의 가채 광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2.8km가 시공되어 약 5천만 톤의 가채 광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 물량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신청서 접수 기한은 1월 29일이니 각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광고에 대한 선정 과정은 정밀조사와 유사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밀조사 사업과 탐광시추 사업에 대한 지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산안전사업실 안전기획분과 김영석 팀장입니다. 광산안전시설 사업에 대하여 2021년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광산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안전시설의 확충, 선진화 시설 지원, 안전교육훈련, 전문가를 통한 안전관리 체계의 지도점검을 통한 지하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목표로는 작업장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광산 근로자 교육을 통하여 자료에 보이는 바와 같이 종합재해 지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기존 100만 인당 재해율을 종합재해 지수로 변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3.9가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석탄광 또는 가행 중인 일반광 광업권자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 생산 실적이 있어야 하며 생산 실적이 없더라도 전년도 갱도 굴진 실적 100m 이상인 금속광산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작년부터 신설된 지원사업인 작업환경 측정 지원사업은 국내 일반광산 광업권자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시설별 보조율입니다. 작업환경 개선 시설 및 장비와 광산 안전 진단 등은 70% 이내이며 공동 활용 장비 시설과 통기수갱, 록볼팅 머신 등은 60% 이내, 작업환경 측정비는 80%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982년부터 2020년까지 1,354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7년 42억, 2019년 53억, 작년에는 65억 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예산 확보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액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 대비 지원율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평균 신청액은 89억, 평균 지원액은 47억으로 53% 지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광산소로는 신청 대비 95% 지원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고빈도 고비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시간 위치 확인 안전관리 시스템 등 전통적 안전시설보다는 ICT 기술을 접목한 첨단 장비 지원 확대에 집중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고빈도 고비중 재해는
낙반 농락재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대재해 우려 광산 및 발생 광산에 대하여 광산안전진단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진단 지원비는 경상보조 지원으로서 작년보다 좀 더 지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 측정 비용을 연 2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산안전교육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새로이 구축한 가상현실 VR 교보제를 활용하여 실감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산안전위원회 운영 지원을 통하여 기술 변화 및 광산별 특성을 반영한 광산안전 기술기준 제정과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올해에는 총 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균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입니다.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일선 광산에서 모두 잘 알고 계신 부분인데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시설 및 장비는 언제든지 저희 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사에서는 작년 말 대규모 북락 등 광산사고 시 구호 활동을 위하여 구호용 부착장비 한 대를 도입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시 구착장비 활용을 통한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평상시에는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자 현재 다각적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의견 수렴과 자문, 모의 구호활동 훈련을 통하여 최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광물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전북익산소재 공사 마이닝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산 현장에서는 인력난으로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산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NCS, 즉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참여는 전액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개월 교육과정으로 연간 50여 명의 기능 인력이 꾸준히 양성되어 광산 현장에 배출되고 있어 인력 확보에 어려운 일선 현장의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내용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기본교육으로 자원개발 개론, 발파, 유압장비 등 전공 중심의 이론 교육이 펼쳐지고 2단계 실습 교육으로는 천공, 장약 등 실습과 적재 운반 등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1, 2단계 기본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진 뒤에는 실제 가행광산 현장에서 기술 역량을 습득하고 실제 적응하는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과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교과목으로 광산 기계관리, 화약류 취급관리, 발파작업 실시 등이 있으며 B-NCS 교과목으로는 전보드릴 시뮬레이터 운전과 광산보안 기능사, 화약류 취급 기능사 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문제풀이 등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과정에서는 차감기 천공 실습, 장약 실습, 로더 굴삭기 등 운전 실습 등이 이루어져 교육생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계획을 살펴보면 연 3회 45명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회 교육은 3개월 과정으로 차수별 15명의 소수 정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회 교육은 2월 중 실시가 되겠습니다. 신청 절차와 방법은 공사 마이닝센터로 연락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문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인력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해마다 배출된 인력이 꾸준히 실제 광산에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광산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위의 광업 분야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광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과정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면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광산안전시설 사업과 광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산업 분야와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광산 안전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공사로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융자지원팀장 박상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국내 융자 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순서는 제1장 사업개요, 2장 2020년도 사업 실적, 3장 2021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융자 지원 대상입니다. 자금 종류에는 광업자금, 광산물 가공자금, 석골재 자금이 있습니다. 광업자금의 지원 대상은 채굴계획 인가와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서 광산평가 결과 광산의 가액연수가 일반광은 3년 이상, 석탄광은 5년 이상인 광산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광산물 가공자금은 광산물 가공 사업자로서 공장 등록을 필요하였거나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자, 시멘트 업체, 재련, 정련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석골재 자금은 석골재 사업자로서 석재 가공업 공장 등록을 필요하였거나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자, 석산 및 골재 채취업, 토속 채취 허가를 받은 자로서 6개월 이상 채석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금 용도 및 지원 한도액입니다. 자금 용도에는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이 있습니다. 시설 자금의 지원 한도액은 시설 계획 금액의 100% 이내고 운영 자금은 1회전 소요 자금 이내입니다. 1회전 소요 자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약 37% 수준이 되겠습니다. 시설 자금의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6년 분할 상환, 운영 자금은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 금리입니다. 공사 융자 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스프레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국고채 3년물 평균금리로서 단 최저금리를 3%로 해서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레드는 신용평가, 담보 종류 등을 감안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5% 범위 내에서 공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금리는 최저 1.5%에서 최고 4.5% 범위 내에서 금리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 담보입니다. 자금별 융자 담보를 보면 광업자금은 광산 자산을 담보를 주 담보로 하고 있고 부동산, 상장유가증권, 예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물 가공자금은 광산물 가공 공장을 주 담보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 상장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석골재 산업자금은 석재 가공 공장을 주 담보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 상장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담보별 지원 기준입니다. 광산자산의 담보는 광산평가액의 120분의 100 곱하기 정산가액지수 곱하기 신용등급별 지원율을 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산평가액의 약 50에서 80% 내에서 융자 가능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는 감정평가 인정액 곱하기 담보 가치 인정 비율 마이너스 선순위 금액에서 120분의 100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 금액의 약 50에서 70% 범위 내에서 담보를 융자를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융자 지원 절차입니다. 사업 개시 전에 융자 안내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융자 안내 공고가 나가게 되면 융자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있는데 융자 신청서는 연중 수시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광산평가와 신용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평가 결과 CC등급 미만이 나올 경우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평가가 끝나게 되면 융자 결정을 하고 있는데 건당 7억 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결정을 하고 있고 건당 7억 원 이상의 융자 결정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말에 다 모아서 융자 심의를 통해서 융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 결정이 끝나고 나면 융자 약정을 체결을 하고 담보를 취득하고 자금을 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대사항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업기에서 성숙기업체, 즉 3년 평균 연매출액 1,000억 이하의 가행광산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대사항을 보면 먼저 금리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장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성장 단계별로 0.1%에서 0.3%까지 금리를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 자산 및 부동산 담보 융자 가능액도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에 따라서 1%에서 3%까지 가산해서 우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용자금 지원율도 우대를 해주고 있는데요. 성장 단계별로 약 80%에서 100%로 지원율을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용우수업체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고용인원 증가업체 또는 산업기능요원 고용업체에 대해서 우대를 해주고 있는데, 광산자산 및 부동산 담보 융자 가능액을 약 고용인원수에 따라서 2%에서 6%까지 가산해서 우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자금 지원율도 각 10%, 5% 가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거래 실적 우수업체에 대해서 우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사와 20년 이상 장기 계속 거래업체로 융자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총 연체일 수가 15일 이내인 업체에 대해서 우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금리 우대는 먼저 거래 실적에 따라서 0.2%에서 0.1% 금리를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자산 및 부동산 담보에 대해서 신용 등급에 따라서 3%에서 6% 가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용자금 지원율도 거래 실적에 따라서 5%에서 10% 가산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원료 사용률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 우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산물 가공 공장 원료의 국내산 사용률이 80%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운용자금 지원율을 약 5% 가산해서 우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업혁신운동 참여업체에 대해서 우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해피 CEO 프로젝트 완료 실적이 있는 광산에 대해서는 광산자산 및 부동산 담보 융자 가능액을 2% 가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마이닝 네이버후드 프로젝트 실적이 완료 실적이 있는 광산에 대해서는 광산자산 및 부동산 담보 융자 가능액을 3% 가산해서 우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2장 2020년도 사업 실적입니다. 2020년도 융자 계획은 800억 원이었습니다. 융자 실적은 55개 업체에 대해서 819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1969년도부터 2020년 말까지 융자 실적을 보면 광업자금은 총 2조 2,986억 원 지원을 했고 광산물 가공자금은 1,665억 원, 석골재 자금은 37억 8,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 52년간 총 2조 8,432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말 융자 잔액은 광업자금은 2,180억 원, 광산물 가공자금은 306억 원, 석골재 자금은 294억 원에서 총 융자 잔액은 2,7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 2021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융자금은 자금 종류별로 운영을 하되 자금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원산업계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고부가가치 시설에 대해서 투자 자금에 대해서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우대, 장기거래 실적 우수업체 우대, 고용업체 우대, 산업혁신운동 참여업체 우대 등 자원산업계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융자 지원 방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2021년도 융자 규모는 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업자금 600억, 광산물 가공자금 150억, 석골재 잔업자금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요와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금 용도별 지원 우선순위는 시설자금을 운용자금에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 지원 한도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별 연간 지원 한도액을 100억 원 이내로 하고 1회 신청 한도액을 최대 60억 원 이내로 해서 한 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시설에 대해서 용자 우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등 그린 에너지 시설 자금, 에스코 사업 시설 자금, 그리고 온실가스 자금을 위한 탄소 배출 저감 시설 자금, 그 다음에 녹스의 배출 농도 저감을 위한 시설 자금 등에 대해서는 금리 우대, 광산자산 및 부동산 담보 용자 가능액 우대, 운용자금 지원율을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당해년도 용자 결정 업체 중에서 전년 대비 고용인원 증가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자 지원 규모는 약 총 6천만 원 이내가 되겠고, 지원 시기는 2021년도 4분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 장비에 대한 자부담본 용자입니다. 지원 대상 광산은 일반광 현대화 개발 국고보조 사업 및 광산 안전시설 국고보조 사업 지원 기준에 의한 국고보조 지원 대상 광산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대상 장비로서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한도액은 국고보조 자부담본 해당액의 8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조건입니다. 담보 조건은 지원 대상 장비와 광호권, 연대보증인 1인을 입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요건은 1년거치 2년 분할 상환입니다. 대출 금리는 정부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비거래 광산인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기준금리에다가 스프레드 0.5%를 가산해서 대출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시한은 검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1년도 국내 융자 사업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방성장 프로그램 발표를 맡게 된 동방성장팀장 장승혁입니다. 공사는 국내 기업이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행복을 나누지 않으면 신뢰받기 어렵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트렌드, 즉 생존 전략에 맞추어 2013년부터 국내 자원산업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방향 상생협력 체계 구축, 자원 생태계 조성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함께 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국내 자원산업계 여러분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본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공사의 동방성장 함성 프로그램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중소기업 기술 지원입니다. 산업혁신운동 3.0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의 산업혁신 생태계 기반 및 자발적 혁신붐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모델 구축으로 자원업계 상생협력 문화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사는 2013년을 시작으로 2016년에 동방성장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공동 발전을 추구하며 밝은 미래를 공유하기를 바라는 함께 성장의 줄임말인 함성을 비전으로 하여 정식사업 운영을 하며 정착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로 해피CEO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행복실현이라는 가치 아래 공사의 보유 기술을 활용한 재능 기부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 등 자원산업계 중소기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13년부터 매년 5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지속가능 개발 등을 위한 기술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도 기업의 기술 문제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닝 네이버후드 프로젝트입니다. 국내 광산의 자금, 기술 등을 지원하여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고 그 성과의 일부를 공사와 기업이 공유하는 성과제 프로그램입니다. 공사와 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스탁 기업인 공사가 자금과 기술을, 위탁 기업이 과제를 수행하고 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매년 4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였고, 공사는 과제당 약 3천만 원 이내의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운반 효율성, 전력비 절감, 채광 회수율, 노천에서 객내 채광 전환 타당성 검토 등 많은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여러분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시다면 참여하셔서 공사와 같이 해결을 찾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자원개발 젊은 인력으로 특성화고 학생을 양성하고 자원개발 중소기업에 취업 연계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취업 연계 사업입니다. 자원개발 산업 기피로 근로자 고령화 및 기술인력 배출 단절 등 고용난 심화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공사, 학교, 병무청 등 협업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간단히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특성화고 학생, 기업이 3자 협약을 체결하고 병역 특례 신청, 특성화고는 취업 맞춤반을 개성하여 공사와 학교에서 교육 이수 후 기업에서 채용하고 취업 학생 중 입영 대상을 34개월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광산 22명의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 확산으로 학사 일정의 변경 등의 사유로 특성화고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지역대학인 세경대학교와 연계하여 3명의 인재를 광산에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공고, 태백공고, 제천공고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전지원 사업입니다. 그전 설명드린 사업이 신규 인력 유입이었다면 본 사업은 유입된 신규 인력과 광업계 우수 인재의 유출 방지와 근로자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근속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인 기존 내용 채용 공제는 물론 청년 재직자 내용 채용 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 시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며 납입은 근로자와 기업이 월 34만 원을 근로자는 1, 기업이 2 비율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공사는 기업 납입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제도는 한정된 업체 및 근로자의 지원이 되는 관계로 2019년부터 폐지하고 근로자 장기 근속 보상금을 신설하여 7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근로자에게 각각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50만원을 포상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자원산업 함성 한마당 행사에서 21명의 장기 근속자 분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자원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 요청으로 이론, 실무기술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코레스 아카데미입니다. 교육은 중소기업 지원교육과 광물분석 기술교육으로 중소기업 지원교육은 공사, 지자연, 광해공단이 주체가 되어 연 2회 상하반기로 자원개발 및 광해 분야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물분석 기술교육은 연 1회 함성주간에서 공사 광물분석팀 협조로 광물분석 이론 실습 및 공사 보유장비 운영 소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프로그램은 공사의 한 목소리만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내 자원산업계의 항성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성원과 끊임없는 관심이 있을 때 비로소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공사 홈페이지에 함성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동방성장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자세한 소개와 그간의 실적을 보실 수 있으며 언제든지 여러분의 의견을 이 게시판이나 전화, 메일로 연락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방성장 프로그램을 설명드렸습니다.